제가 비례대표 결정한 건 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비례대표 출마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 지역구 출마로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론을 고려한 것인지 배경이 궁금합니다. 제가 비례대표를 결정한 거는 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이번 선거를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창당 선언을 하고 난 직후부터 지역구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입장을 공표를 해왔고, 그렇지만 비례 쪽에 있어서는 좀 경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현 시점에서 전국의 범민주진보 진영의 지역구 후보가 거의 다 확정된 상태에서 제가 어디든 지역구를 나가게 되면 이 구도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례로 나가서 이제 전체적인 우리 조국혁신당의 정강 정책을 알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범민주진보 진영의 연대와 단결을 위해서 좋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야 거대 정당의 뒤를 쫓거나 아니면은 2위 자리를 위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신당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인데 예상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창당 선언을 한 직후부터 저는 의석 10석, 그다음에 원내 제3정당이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많은 정치평론가 또는 언론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근데 저는 그 창당 선언 이전부터 나름 고민하고 분석을 해서 그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는 또 많은 분들이 가능한 목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이제 정치공학적 접근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난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 무능, 무도함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분과 분노가 가득 차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 정치의 역할이 뭘까? 또 정치인의 역할이 뭘까 하면 국민들의 마음,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것인데, 그 울분과 분노와 실망을 어떻게 누가 받아주는가? 저는 저가 또 우리 조국혁신당이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서 저희가 주장을 하고 의견을 발표하고 정책을 발표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저 사람이 또 저 정당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지지율이 급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에 입성하면 첫 번째 공약으로 그 여당 대표를 겨냥한 특별법 발의를 공약을 하셨습니다. 취지가 궁금하기도 한데 좀 민생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 이런 지적도 일부 있거든요. 아닙니다. 한동훈 특검법은 민생과 직결되는 것인데요. 일단 한동훈 특검법의 내용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재 권력 중의 권력,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신이 관련되어 있는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관련해서 공모 문제,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행정소송에서 패했는데, 즉 그 징계가 정당하다고 1심 판결이 내렸는데 법무부 대리인을 교체해서 승소하도록 만든 직권 남용의 문제, 그다음에 언론에서 모두 보도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딸의 11가지 입시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런 문제를 바로 잡는다는 얘기는 뭐냐? 공정과 상식이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민생으로 연결되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특검법이 좀 정치적인 법안으로 볼 수 있지만 저희가 2호, 3호 법안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바꿀 것인가에 대한 법안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자님께서 지적했던 우려는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저희의 2호, 3호 법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앙 정치권 이슈하고는 좀 떨어진 주제일 수 있지만 그 지역 공약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균형 발전, 인구 소멸, 그 새만금 개발 같은 이런 내용일 텐데 전북 맞춤형 공약이 따로 준비가 돼 있을까요? 전북 맞춤형이라고 얘기하면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은 최근에 전북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원도와 함께 같이 되었죠. 제가 법 전문가로서 내용을 보니까 그 자체로는 축하할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내용을 좀 꼼꼼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부분은 매우 약하다고 일단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과된 그 법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급하고요. 그것 외에, 즉 이미 통과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을 강화시키고 수정하는 것 외에 저의 생각으로는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 계속 추진해왔던 지방 분권 정책,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을 계속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행정 수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공기업 등을 지방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직 더 보내야 할 곳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사법 관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같으면 대법원에 일반 시민들이 갈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법원이 제가 제일 존경하는 김병로 대법원장이 고향이 여기 전주입니다. 그 대법원을 전주에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검찰청, 일반 시민이 다닐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검찰청을 대구로 보내지 않을 이유도 없고요. 감사원을 광주로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과감하고 대대적인 지방균형 발전 정책을 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소신이고 그 속에서 그런 기관을 옮기는 것 외에 사실은 사람과 돈이 지역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 연장에서 좀 여쭙자면 이 조국 혁신당이 원내에 진출하면 이 쇠락하는 전북의 정치와 경제 좀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전북이란 특정 지역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성급한 얘기입니다만은 조국 혁신당의 기본 방향이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북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그런 지방 균형, 뭐 재정 지원이든 모든 측면에서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 스스로가 저는 지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 부산이고 저희 어머님, 친척들이 모두 부산 경남에 살고 있는데 전북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이 죽고 있습니다. 소멸되고 있고 돈과 사람이 모두 서울로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또는 수도권 말고는 모두 고사하는 세상,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통해서 또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해서 어떻게든 사람과 돈이 지역에 남도록 해야만 서울도 살고 지역도 산다는 소신을 갖고 있고 그것이 저희 정강정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호남 친구가 많은 부산 사람이라고 소개하신 분도 있으신데요. 예. 이제 비례 정당인 만큼 후보로 나서는 전북 출신 인사들이 있을지 이것도 좀 관심사거든요. 전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요. 왜 추측이란 말을 했나 하면 제 스스로가 현재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례대표 후보로 접수하고 난 뒤에 당대표로서 당에 공식 지시를 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관련해서는 일체 내용을 조국에게, 즉 대표에게 보고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걸 제가 알게 되면 일정하게 한마디를 어느 순간 하게 되면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측으로는 전북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추측을 하지만 제가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조국 혁신당 당원이 전국적으로 10만 명 육박한다. 네. 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전북 당원 한 얼마 정도가 되나요? 여기에는 그리고 좀 어떤 민심이 반영이 돼 있다고 해석을 하시는지. 제가 요즘에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당원 수를 확인을 못했는데 어제 확인했을 때 9만 5천 정도였으니까요. 오늘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0만을 곧 아마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분류를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 업무상 그걸 제가 알지는 못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지금 과거 제3지대 정당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 10만 당원을 모집하는데 엄청난 노력과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저희는 창당 이후 10일 만에 지금 사실 10만이 모인 셈이거든요. 그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정권의 그 무능, 무도, 무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그 속에서 조국과 조국 혁신당이 제대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것 같은 기대감이 이제 들어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민주당에서 공천 좀 분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실망했던 분들도 좀 합류를 하시는 것 같고, 즉 민주당보다 더 강하고 빠르게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저 사람들은 움직일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조국 혁신당의 단지 그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이렇게만 모이진 않습니다. 예컨대 제가 1호 영입을 했던 신장식 변호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노회찬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서왕진 박사인데 박원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존의 민주당의 틀 안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의 비전과 가치에
이제 기대를 걸고 합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원들의 수도 급격히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당원들의 구성도 민주당의 틀보다 조금 더 진보적인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두 번째는 좀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실 분이 있지만 우리가 통상 말하는 그 중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중도층에 해당되고 또 정당 가입이 없었던 분들도 조국혁신당의 정강 정책을 보고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그 점이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해서 지역에서도 대안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거죠? 저는 제3정당으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거 제3지대 정당이 특정 지역에만 의존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호남에 의존했다거나 뭐 충청도에 의존했다거나 할 수 있는데, 저희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매우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 지역당이 아닙니다. 저희가 또 특정 이념, 뭐 저희가 좌파 정당은 아니거든요. 또 진보 정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정 이념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물론 저희가 이제 민주당보다 진보적 개혁적인 강령을 갖고 있지만 뭐 좌파 정당을 지향한다, 그건 아닙니다. 또 지역 정당도 아닙니다. 골고루 있으면서 민주당보다 더 단호하고 빠르게 싸울 수 있을 것 같고,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전국적인 시민정당의 모습을 지금 꾸려나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제가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균형 발전, 지방 분권입니다. 단순히 제가 그냥 도민 여러분께 정치적인 칭찬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제가 살아온 배경이 그러하고 제가 학자로서 교수로서 주장했던 바도 그러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원내 입성을 하게 되면 어느 당보다 앞서서 지방 분권, 지방 균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 10일밖에 안 된 신생 정당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